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스스로에게 떳떳한 마음이다. 이것은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깨달은 인생의 핵심이었습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천하가 모두 나를 비웃어도 굽히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 반대로 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하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약용은 또 다른 진실도 목격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자신을 작게 만든다. 마치 겨울 나무가 움츠러들듯 스스로를 숨기고 웅크린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정약용이 살았던 18년의 유배 생활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당당해져야 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지해서 당당할 수 없고 젊은 시절에는 경험이 부족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살아온 노년이야말로 진정으로 당당할 자격이 있는 시기다. 왜 그럴까요? 정약용은 명확한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가.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서 자신의 몫을 다했다. 그 과정에서 수없는 어려움을 극복했고 슬기롭게 위기를 넘겼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 왜 자신의 의견 하나 제대로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약용은 자신의 시대를 관찰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자식들 눈치를 보며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다.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부담을 주지 않으려 애쓰며 마땅히 받아야 할 것조차 요구하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기만 한다. 이것은 250년 전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마땅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마치 이기적인 행동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일로 여긴다.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떳떳함이란 무례함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당연하게 여기는 건전한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도 하지 말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라.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자식들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서로 간의 소통을 막는 장벽이 될 수 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자식들이나 친구들이 나의 말을 귀찮아할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구체적인 대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은데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고 싶은데 시간 괜찮겠니? 외로울 때가 있어서 가끔 전화 좀 할게. 이런 말들이 과연 부담스러운 요구일까요? 정약용은 단언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솔직한 표현들이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깊게 만들고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된다.
자식들도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면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할지 막막해 합니다. 부모가 당당히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면 자식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명정대함은 마음에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치우치지 않고 막힌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위엄을 확보할 수 있다.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 고압적이거나 일방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자식에게 용돈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서 돈 없으니까 용돈 좀 줘야지라는 식의 요구보다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병원비도 들어가는데 가능하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것이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있기 외로워서라고 하기보다는 오랜만에 만나서 차 한잔하며 이야기하고 싶다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긍정적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상대방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긍정적인 제안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정약용은 또한 지속적인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에 조금의 성취욕만 있다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진보할 수 있는 법이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배울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이룰 수 있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스스로 한계 지우고 움츠러들면 그런 가능성들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요즘 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것 어떻게 배워? 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정신으로 보면 어떨까요? 모르니까 배우면 되지. 왜 포기하나? 자식들에게 당당히 요청해 보세요. 요즘 스마트폰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던데 시간 날 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정약용은 이런 요청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부모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을 보이면 자식들도 존경심을 갖게 되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한다.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하지 뭐라고 체념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정기 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필요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에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히 요청합니다. 병원 갈 때 같이 가달라. 운동할 수 있는 곳 좀 알아봐 달라. 건강에 좋은 음식 좀 추천해 달라. 정약용은 이런 요청들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기쁘고 고마워한다. 반대로 부모가 건강을 포기하고 체념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또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야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
이 말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배우고 성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고 70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80세에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하지만 이런 일들을 혼자서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저하지 말고 당당히 요청하세요. 요즘 그림 그리기에 관심이 생겼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여행을 가고 싶은데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찾아봐 달라. 정약용은 이런 요청을 받은 가족들의 반응을 예측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가족들도 놀라면서 동시에 기뻐한다. 부모가 여전히 활력이 있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는 의욕을 보이면 자식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요청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방법도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시간이 없어서 함께 여행을 갈 수 없다면 친구들과 함께 가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여행 동호회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방법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또한 당당하게 말한다는 것이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절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의는 잠깐 동안이라도 내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예의를 지키되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표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운전하지 마세요. 위험해요. 어머니, 혼자 살기 힘드시니까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제안들이 나쁜 의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무조건 알았다고 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화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입장을 차근차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완전히 그만두기는 어렵겠지만 장거리 운전은 줄이고 가까운 거리만 다니겠다. 지금 당장 이사하기는 어렵지만 혹시 몸이 더 불편해지면 그때 다시 상의하자. 정약용은 이런 접근법의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도 부모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찾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으로 거절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자세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이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나이 들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정약용은 이를 은혜의 저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재화를 감춰두는 방법 중에 남에게 베푸는 방법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베풀어주면 도둑에게 빼앗길 걱정이 없고 불이 나서 타버릴 걱정이 없고 운반해야 하는 수고도 없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이 되어 자식들의 마음속에 저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다만 무작정 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 계산해 봤는데 병원비가 부족해서 집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보려는 의지도 보여야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용돈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을 보이면 자식들도 기꺼이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당당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아서 병원에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시간 될 때 같이 가줄 수 있겠니? 정약용은 이런 요청이 전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자 권리이기도 하다. 정약용은 또한 건강관리의 철학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무릇 하늘이나 사람에게 부끄러운 짓을 아예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연히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안정되어 호연지기가 저절로 우러나온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건강해야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덜 주고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기검진을 받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 이런 일들에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당당히 요청하세요. 병원 예약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니? 집 근처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건강에 좋다는 음식들을 사고 싶은데 어디서 파는지 좀 알아봐 달라. 이런 요청들을 받으면 가족들도 기뻐합니다. 부모가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안심이 되고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당당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식들은 독립하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넓음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음은 사람을 감동하게 한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동호회에 가입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 이런 일들을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요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은데 어떤 모임이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니?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요청을 받으면 가족들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모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식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러니 한 걸음씩 차근차근 내디어라. 무리해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나도 이제 당당하게 살겠다면서 가족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큰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맛있는 것 좀 먹고 싶다 정도의 작은 요청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가족들이 기꺼이 응해주면 조금 더 큰 요청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으니까 어디 나들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요즘 건강이 걱정되니까 병원에 같이 가달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다산의 가르침이 여러분 삶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뜻깊게 보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배워가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